생각했다는 거예요. 뽑아줄 줄. 그런데 자기들에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줬다는 거야.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자기는 12시간을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똑같이 줬다고. 응? 각각 데나리온 하나씩을 처음에 합의한 그대로 준 거예요. 지금 그대로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래, 11절에 지금 그것을 받은 뒤에 집주인을 향해 원망했대요. 투덜거렸대요. 짜증을 냈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래요.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하고 약속한 것만큼 주는 걸 보니까 그러면 나는 더 주겠지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인간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런 생각 했을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공짜 돈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제가 받을 그 이상 욕심내지는 않아요. 저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나에게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합의한 게 있으니까. 더 주면 좋고 안 주면 많은 거지. 이렇게 투덜거리며 그 집주인을 향해서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더 주면 감사한 거고.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했대요? 11절에 투덜거렸대요. 짜증을 냈대요. 비판을 했대요. 왜 나는 더 안 주나?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12절에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낮에 짐과 열기를 견디는 우리와 똑같게 대우하였나이다. 왜 똑같이 대우했어요? 더 줘야지.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그거에 몇 배 더 줘야지요. 아무리 당신과 내가 합의한 게 1데나리온이지만 더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투덜거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따진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내가 농땡이를 쳤다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집주인은, 아니 포도원지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했는가, 은혜를 생각했잖아요. 은혜.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은 누가 인력시장에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을 맡기겠어요?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180도 다르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아니면 나하고 같이 왔을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주면 그런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런 저기가 있나 보다, 주인의 마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거기에다가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주리라. 15절 16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냐? 뭐라고요? 법에 어긋나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16절 마지막 절.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무한 자요?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뭐래요? 지금 12절에서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에게 1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낮에 짐과 열기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했나이다.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지금 따질 이유가 없는데 따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신이.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따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가 그들 중 따지는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냐? 지금 이 소리예요.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근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너와 내가 약속한 게 합의한 걸 내가 어겼냐? 어기지 않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합의하지 않았느냐? 13절 마지막에 합의하지 않았느냐? 왜 나한테 따져? 그래서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와 같이 계산하겠다. 네게 준 것 같이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15절에서 13절에서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으로 값을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면서 너와 내가 품삯을 정하지 않았느냐 이러고 있어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한 게 바로 과수원직인 거예요. 지금 13절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중요시 여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진실성과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신실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너와 내가 약속한 대로 나는 지켰다. 너한테 덜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너와 합의한 걸 지켰다. 나는. 그런데 뭔 잔말이 많아.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이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뭐예요? 품삯의 일당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과수원직이. 품삯의 소유자가 자신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죽을 죄를 지은 자,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간간범이라 할지라도, 도둑질한 범일지라도, 강도짓한 자일지라도, 사람을 죽인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중한 죄에 빠져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함으로 네가 뭐예요? 악하냐?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예요? 네가 나를 악하다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질투하느냐? 헬라어에 보면은 이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는 네가 나를 질투하느냐? 네가 질투하느냐? 네가 질투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뜻이 네가 질투하느냐? 헬라어의 문자적으로 보면 네가 질투하느냐? 뭐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나와 똑같이 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질투하지 말라. 네 것이나 가지고 네 길로 가라. 주인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온 12절에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과 같게 하였나이다. 질투잖아요. 질투.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합니까? 나는 더 많이 했는데, 짐과 땀으로 열기로 더 많이 했는데 질투라는 거잖아. 나는 왜 더 안 줘?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와 내가
내가 나와 일 데나리온에서 합의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길로 가라. 네 것을 가지고 14절에 네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자에게 내가 일 데나리온을 주는 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투하느냐? 질투하지 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아까 서두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비교되죠? 30절과 30절에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청지기 직분을 맡은 자가 그 몫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책망을 받는다고요. 책망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맡은 직분을 일하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처음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0장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19장 3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청지기 직분에 대한 최선을 다하라고, 다하지 못하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받고 천국도 왕국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시급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교회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심하지요. 겸손의 마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생명을 선사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일신상의 자랑이나 공동체 내에서의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 일해야 된다.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오로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리고 16절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많대요. 부름받은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부름받았다는 자. 부름받았다는 자.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교회로 전도를 해왔어. 전도를 해다가 지금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몇만 개 되잖아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대형 교회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부름받은 거잖아요. 대형 교회들 몇만 명 되잖아요. 한 교회에.
그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정됐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16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각 교회에 가면은 아무리 적은 교회도 50명이, 30명, 20명 되잖아요. 20명인 교회는 한 5명만 구원받고 그 나머지는 구원 못 받았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형 교회, 10,000명 있는 교회, 20,000명 있는 교회, 30,000명 있는 교회, 50,000명 있는 교회, 부름 받은 자는 그렇게 많아요. 50,000명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10,000명이나 구원 받았을까? 10,000명도 안 돼. 솔직한 얘기로. 구원 받은 자는. 선정된 자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포도원지기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과수원에, 오늘 말씀에 포도원의 주인이 말하는 게,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 구원받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청지기도 하나님께서 지금 과수원지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포도원지기도. 그리고 청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청지기야. 1데나리온씩 나눠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일꾼들이잖아, 일꾼들. 일꾼들 중에서 지금 뭐예요? 한 명만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첫 번째 사람 1그룹 뭐예요? 1데나리온을 합의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상당한 걸 줄이라, 상당한 걸 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6절에서 뭐라겠나요?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7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누구예요? 포도원지기, 포도원 주인 하나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지래요. 여기는 무엇이든 정당한 것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7절에 무엇이든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1데나리온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이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8절에 이에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8절에 보니까 이에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들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이라는 거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1시쯤에 여러 사람을 지금 고용한 거예요. 각각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10절에서는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 복수죠. 한 사람 이상이죠. 아니 2사람 이상이죠.
와서 자기들도 더 받을 줄 생각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을 씩을 줌에 받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까 비교했던 마태복음 19장 30절 제자들에게 말했던 거 뭐죠? 제자들에게 말했던 거? 처음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거 일꾼에 관한 거라겠죠. 일꾼에 관한 거. 청지기에 관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 직분,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이 된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이 아니고요. 뺏긴다는 거예요. 직분을. 근데 16절은 뭐예요? 여기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도리를 철저하게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장 30절에서는. 그 다음에 20장 16절에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그래갖고 같이 예배를 드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한다요? 부름 받은 사람 상대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름 받은 사람 중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고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하게 영접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선정된 그룹에 끼는 그런 축복의 역사와 여러분에게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절부터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만나기로 합시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향기를 품으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가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산악회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잠시 동안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몸 건강한 가운데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미국 이민국이 우리나라 현대차와 LG 공장을 교습했고 한국인 300명을 체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요 336명을 체포했습니다. 300명이 넘게 체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금이 풀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보자고요. 뭐 이 사람이 좌파냐 우파냐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타지에 가서 구금을 당했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이 내용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빨리 데려올까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지금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야, 보면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미국의 영화 또는 미국의 드라마를 보면요. 마치 범죄자들이 되는 것처럼 차에다가 두 손을 올려놓고 묶이고 있는 겁니다. 신기러분들. 어떻게 묶이고 있느냐. 지금요. 손의 수갑뿐만 아니라 허리가 묶이고 있고요. 보이시면은 다리까지 지금 묶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수갑으로 손목도 묶이고 있고요. 허리도 묶이고 있고요. 동시에 발목도 묶여가지고 저렇게 지금 호송 차량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지금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체포되는 가운데서도 영상이 충격적인데 구금된 장소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곰팡이 벌레가 들끓으면서 감옥보다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 열악한 건요.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미 당국이 작년에 말기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구금시설 내부입니다. 곰팡이 껴있고요. 더 나아가 샤워시설이 분리도 안 돼 있어요. 옆에 사람이 다 보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벽면이 이렇게 모두 다 곰팡이와 시멘트가 닦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체포가 돼서 이런 고초를 겪은 걸 우리가 사진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 속에 분명히 어떤 게 원인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말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가장 표면적인 건 비자 문제라고요.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이스타 비자, 비원 비자, 즉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비자를 갖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자가 아니라 어떤 비자 받아야 된다고요? 바로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이스타 비자, 비원 비자, 관광 비자, 비즈니스 비자를 갖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취업 비자를 가져가지 못했느냐? 취업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 운에 맡겨질 정도라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할당량이 8만 5천 개인데 지원자가 75만 9천 명이라고요. 8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즉 당장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우리나라 인력을 파견해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이 취업 비자를 기다릴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스타 비자, 비원 비자를 그동안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 당국의 급습으로 인해서 한국인 300명 이상이 지금 체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서야 우리나라 미국 진출 기업들이 무비자 출장 관행을 점검하면서 이스타 이용한 출장 금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죠? 이걸 이재명이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애초부터 대미 투자를 얘기했다고요. 기업들한테 SS를 요청했다고요. 왜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취업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 취업비자 관련돼서 할당량이 사라지고 무제한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나서 대미 투자와 SOS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일단 덮어놓고 퍼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서야 이 정권이 이걸 개선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국민들이 300명 이상이 고초를 당했어요. 이래놓고 이제 와서 개선하겠다는 게 얼마나 뒷북치는 겁니까? 더 웃긴 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초를 받는 가운데 이재명 뭐하고 있느냐? 김혜경이랑 영화 보러 갔습니다. 민주당 뭐하고 있느냐? 공식 논평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재명과 정청래가 함께 뭐하고 있느냐? 지난 주말 동안 검찰 해체한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고초를 겪는 관련돼서 목소리 내는 것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인 검찰 해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들은요 사익이 중요하지 우리 국민들과 국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 한 번 더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목도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언론들입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미국이 현대차와 LG를 급식해서 우리나라 국민 300명 이상을 체포했을 때 대부분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죠? 미국 탓만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돌아온 단속, 압박에 투자했는데 단속 뒤통수, 미에 수십조 공장 지어주고 불법 체류자로 빰 맞았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이 지난 주말 내내 비자의 비읍자도 안 꺼내는 가운데 무조건 미국과 트럼프만 문제하고 우리가 미국에다 대미 투자를 하는데 왜 뒤통수 때리냐라고 말하는 가운데 우린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비자 문제가 가장 표면적이다. 그리고 이 비자 문제에 있어서 미국 내부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을 재발의했다고요. 즉 이걸 이재명이 해결하고 나서 대미 투자를 결정하고 미국의 SS를 시청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에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 화살은 이재명과 책임도 이재명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말 내내 비자의 비읍자도 안 꺼내다가 이재명을 향해 화살 하나 쏘지 않다가 이제서야 이와 관련된 비자 언급하고 있고요. 이 정권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이 얼마나 뒷북치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식이냐?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하루 3,000명 할당 채우려 마구잡이 체포. 공장 지으라더니 비제는 안 내주고 앞뒤다른 행보에 대미투자 차질 우려. 심지어 단독 보도하고요. 제목을 이런 식으로 납니다. 미 진출 기업들 출장 중단 현지 공단 가동 지연 우려. 미국 비자 발급 안 내려주는 투자 압박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죠? 미국이 비자 발급을 안 늘려주면서 투자 압박만 한대요. 제가 비자 발급을 늘려달라고 누가 얘기해야 되죠? 이재명이 얘기를 해야죠. 이와 관련된 비자 언급하고 있고요. 이 정권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이 얼마나 뒷북치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식이냐?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하루 3,000명 할당 채우려 마구잡이 체포. 공장 지으라더니 비제는 안 내주고 앞뒤다른 행보에 대미투자 차질 우려. 심지어 단독 보도하고요. 제목을 이런 식으로 납니다. 미 진출 기업들 출장 중단 현지 공단 가동 지연 우려. 미국 비자 발급 안 내려주는 투자 압박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죠? 미국이 비자 발급을 안 늘려주면서 투자 압박만 한대요. 제가 물어볼게요. 비자 발급을 늘려달라고 누가 얘기해야 되죠? 이재명이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재명 미국에다가 대미 투자 밝히면서 비자 늘려달라고 비읍자로 꺼내봤습니까? 이재명 기업들한테 SOS 치면서 비자 발급 늘려달라고 비읍자 꺼내봤어요? 안 꺼내봤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이 재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얘기 안 하고 트럼프 만나 뭐 얘기했습니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했습니다. 즉 이재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고 이재명이 그 어떤 일도 안 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알아서 비자를 늘려주냐고. 제발 우리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 화살을 제대로 두세요. 원인 분석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재명이 퍼주기 돈을 대미 투자를 하는 가운데 미국을 향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취업 비자 늘려달라. 그거 해야지 대미 투자 된다. 그거 해야지 공장 지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근데 이런 요청을 이재명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국이 비자를 늘려줍니까? 제발 누가 문제가 있고 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제대로 원인 규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또 당한다고요. 자, 보는 것처럼 아직까지 언론들이 제대로 된 스탠스를 못 정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 정권이랑 언론이 절대 공개 안 하는 외교 문건을 하나 공개를 할게요. 자, 이 문건은요, 미 대사관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주미 한국 대사관까지 모두 다 얘기한 겁니다. 그 문건이 무려 44개예요. 자, 어떤 얘기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언론들은 뭐라 말하죠? 마치 미국이 억지 부린 것처럼 얘기해요. 마치 이재명은요, 아무것도 몰랐고 이재명은 아무 문제 있는 거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 제가 문건 보여드릴게요. 뭐라 써 있습니까? 공지,
미국 이민정책 강화 및 입국 심사 관련 공지라고 써 있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예요? 주 미국 대사관입니다. 언제 썼죠? 5월 22일. 올해 5월 22일 날 미 대사관에서 공지 때렸어요. 미국이 지금 이민정책 강화하고 있다. 입국심사 관련돼서 지금 니들 조심하라 라고 공지를 했다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하세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분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심사는 중단되지 않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체포되거나 발급된 비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비자 취소와 추방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취업 비자로 들어오지 않고 관광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오면 이들 큰일 난다 라고 미국 대사관에서 공지 날렸다고요. 또 뭐라 써있죠? 특히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부유학생들은 불법 취업, 노동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심각한 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미국 대사관은요, 이와 관련돼서 경고했고 공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올해 5월달부터.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이냐? 한 번이 아니신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린 대로 이게 5월 22일 날 미 대사관에 공지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자, 주 샌프란시스코 대사관도 공지했고요. 주 시애틀 대사관도 공지했고요. 주 휴스턴 대사관을 공지했고요. 주 호놀룰루 하와이에 있는 대사관도 공지를 했습니다. 이 글이 5월 한 달 내내 몇 건이나 공지가 되느냐? 무려 44건 공지가 됐습니다. 자, 44번이나 지금 미국에서 비자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비자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비자로 들어와서 일하게 되면은 이들 큰일 날 수 있다. 조심해라. 라고 5월 내내 44번이나 공지 때렸다고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미국이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지난 5월 달부터 대사관을 비롯해 우리나라 영사관까지 문건을 전달하면서 조심하세요 라고 44번이나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대미 투자를 늘려낸 건 이재명이고요. 이걸 무시하고 취업 비자가 아니라 관광 비자, 비즈니스 비자로 사람을 출장 보낸 건 우리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합니까? 이걸 어떻게 유야무야 그냥 뭉개요. 자, 그러면 이런 공지글을 보고선요, 조심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삼성이에요. 삼성이 지난 6월 달에 사내 공지를 냈습니다. 뭐라 써있죠? 전자여행 허가인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는 인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출장자들은 최소 2개월부터 취업비자 준비를 마치고 출장 확인서를 지참하라. 삼성은요, 그 공지를 받고 그 공지와 관련 심각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앞서 보여드린 대로 미 대사관이 공지했습니다. 이들 조심하라고. 취업 비자 갖고 가야지 다른 비자 갖고 가서 공장 지으면 이러면 진짜 큰일 난다 라고 무려 44번이나 공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요, 이 정권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를 해소를 안 한 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작정 기업들 옥죄서 대미 투자만 늘렸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업들한 삥 뜯으면서 SOS 청구만 했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미 지난 5월 달부터 미국에서 그러지 마, 조심해 라고 경고를 했다고요. 무려 44번이나. 근데 이걸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미 투자 늘리고 무조건 기업들 삥만 뜯었던 이재명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미 알려줬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44번이나, 그것도 한 달 내내. 그런데 이걸 이재명이 방치했고 이걸 기업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경고했고 공지했는데. 자, 보는 것처럼 이 정권과 언론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미국은 수개월 전부터
수십 차례 경고하고 안내하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덮은 채 마냥 미국 탓, 마냥 트럼프 탓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식이면 우리가 그 어떤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이재명이 무능하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겉보기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순간을 유야무야 넘어가기 때문에 기업들 삥 뜯어 돈만 투자했고 그냥 이 순간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못하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더 나아가 이 기업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이와 관련된 보도가 돼야 되고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안 하겠죠. 이재명 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언론들이 알려줘야지. 근데 언론들이 이런 문건을 일개 유튜버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보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문건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무려 한 달 내내 44건 나왔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여드린 문건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냥 미국 탓만 합니다. 마냥 트럼프 탓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미국은 수개월 전인 5월 달부터 44번의 공지를 했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대미 투자 늘려서 개선하지 않았고 그걸 무시하고 인력을 파견한 기업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에는 100% 미국과 트럼프 탓이 아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재명이 대미 투자를 늘렸고 이걸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기업들이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스타와 비원 비자를 가지고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 이런 문건이 있었다는 우리가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줘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될 게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비자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대미 투자가 결정되고 열흘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영장에 보면요, 우리 한국인이 들어있지 않아요. 영장에 남미 국적 이름 4명만 들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잡은 사람은 우리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례적인 체포디 이틀 만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미국이 노렸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지음에 있어서 비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4번에 거쳐서 공지와 안내와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런 일을 벌였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0달러 투자한 후 열흘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영장 안에는 한국인이 아니라 남미 국적 4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체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지 않게 이틀 만에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게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겠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첫 번째, 공식 문건이 없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측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랑 문건을 빨리 만들고 싶고 사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미국이 누가 봐도 유리하기 때문에. 자, 지금 유럽연합이 이어서 일본까지 문서합의 끝났습니다. 우리만 남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 뭐하고 있죠? 계속해서 문건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건 합의 없는 게 뉴노멀이다. 문건 관련돼서 합의는 속도가 아니라 부기기다 라면서 미국 측이 지금 요구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문건 서명을 안 합니다. 왜겠습니까? 지들이 불리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난 직후에서도 이재명이 무역합의 문제 제기에 좀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정권이 지금 뭔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뒤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측은 원하지 않겠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유럽과 일본까지 문서화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야, 니들 빨리 사인해 라고 압박 내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는 겁니다. 이건 대미 투자라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급습했고 한국인을 300명 체포했다라는 건요, 이 정권의 대미 투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문건 사인하지 않는 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정권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 믿겠습니까? 더 나아가 미국이 이재명 믿겠습니까? 믿지를 않죠.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서 피스메이커 하시면 제가 페이스메이커 하겠습니다 라고 알랑방구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어디 갔습니까? 반미연대 갔잖아요. 일본의 중국의 열병실. 지금 이걸 우원식이를 대신 보냈다고 미국 측에서 아이고 이재명은 별개네 잘했다 라고 엉덩이를 두들겨 주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하고 있어요? 유럽을 향해 러시아 원유 사지 말아라. 중국에 압박을 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콕콕 찍고 있다고요. 근데 이 가중 속에 우원식이가 푸틴이랑 가가지고 금강산 들이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중국 서열 3위 만나가지고 시진핑 오세요 라고 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달았던 SNS 글입니다. 글도 글이지만 사진을 보세요. 누가 나와 있죠? 시진핑과 푸틴과 인도 모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러시아와 인도, 가장 어두컴컴한 중국에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있어서 그리고 경쟁 구도에 있어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를 분명히 목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이런 공개적인 모습을 통해. 그런데 이 와중 속에 이재명이가 앞에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하고 이재명과 다르게 우원식을 열병식을 보내서 푸틴이랑 금강산 드립치고 네? 중국 가서 시진핑 방안을 얘기하면요, 트럼프 입장 어떤 생각 들까요? 저게 지금 나가지고 노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즉 우리를 향해서 동맹국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트럼프가 말한 인도, 러시아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관세 50% 먹고 있어요. 지금 2차 추가 제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는 것처럼 트럼프는요, 분명히 보고 있어요. 미국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내 편이고 어떤 놈이 내 편이 아닌지를. 이재명이 겉으로는 미국 편이다, 이재명이 겉으로는 트럼프 따거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재명이 따거를 말하는 걸 트럼프가 듣고 있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땡큐를 해야지 땡쉐, 네, 쉐이크하는 순간 이재명 가랑 찢어진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권이 문서를 안 만들어요. 계속 이걸 미루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라고요? 바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안보입니다. 지금 미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누구 편이야? 라고 분명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대중견제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 15일부터 열리는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미국은요, 제1도연 내 전력 강화를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전선을 그은 겁니다. 이 전선을 어떻게 그었냐? 북한을 향해 그은 게 아니라 대만 두고 중국 견제에 긋고 있다고요. 즉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중국과 어떤 경쟁 구도에 있고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진심이라는 걸 이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 뭐라 그러죠? 주한미군 유연화 논의가 없었대요. 이재명 동의 못하겠답니다. 그런 가운데 문서를 안 써줘. 미국에서 어쩜 생각이 들겠냐고요. 야, 저게 지금 대미 투자라고 이만큼은 떠벌려놨는데 막상 사인을 안 하네? 지금 내 앞에서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하면서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데
대만 문제, 주한미군 관련된 역할 변경 얘기하니까 사인을 안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들, 우린 이걸 두고 전문 용어로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야, 저거 투자하면은 이만큼 벌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편이야. 우리 페이스메이커야. 우리 동지야. 라고 말하는데 막상 끝에 가니까 아무런 사인을 안 해줍니다. 아무런 문서를 안 만들어줘요. 그 사람 믿겠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만큼 떠벌려놓고 막상 문서 사인할 때는요, 아무것도 사인을 안 하는데 그 사람 믿겠냐고요. 그건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지금 트럼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퍼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인을 안 해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하면서 중국 목소리 내주고 있는데 사인을 안 해줘. 이런데 미국이 화를 안 나겠습니까? 트럼프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이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취업 비자가 아니라 다른 비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미국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단속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한국인 300명 이상 체포가 된 겁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재명이가 사기치니까. 지금 이재명이 사기친다는 게 표면적으로도 보이는데 저도 보이는데 미국과 트럼프가 안 보이겠냐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의 양다리가, 이재명의 입벌구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얼마나 박이 깨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어떤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미국도 이재명한테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문서 사인하라고요. 어떤 문서? 퍼주기 대미 투자. 중국 견제. 이재명이 절대 할 수 없고 하는 순간 지지율 박살나는 문서 사인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재명이 질질 끄니까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체포까지 당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이 숙제를 미루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숙제는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익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냐? 우리가 과거부터 얘기했던 일본에서 드디어 이재명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내내 반일 선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떤 행보를 보이죠? 친일 행보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시바 총리를 갑자기 만나가지고 갑자기 일본이랑 잘 지내는 제스처를 보임에 있어서 어떤 것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과거사도 얘기를 안 해. 후쿠시마 수산물도 얘기를 안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요, 입만 벌리며 얘기했던 과거사, 입만 벌리며 선전선했던 후쿠시마 수산물, 이재명 일절 언급을 안 한다고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언급하는 순간 일본이랑 관계 으스러지기 때문에 이시바랑 정말 시바시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그동안 우정을 함께 담론했던 이시바가 사의를 했습니다.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시바를 대신해 이제 누가 오겠습니까? 두 명이 있습니다. 최연소 고이즈미, 천여성 다카이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이재명이랑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어때요?